1월 22일 날 아침에 긴급 최고회의를 열었죠. 전날 10시에 연락을 받고 정청래 대표의 말은 딱 두 문장이었습니다. 고독한 결단이었다. 내가 책임진다. 한 문장 더 있네요.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그렇다. 고독한 결단. 내가 책임지겠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근데 그 이후에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우리 당은 시스템 정당입니다. 모든 게 당원 당규대로 해야 됩니다. 당원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합당 절차.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언론 검색하면서 이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대표는, 사무총장은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정리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지명직 최고위원 1명 주겠다. 이게 일반적 프로세스인가요? 제가 다른 데서 들은 말은, 그 자료와 상관없이 들은 말은 여러 얘기가 떠듭니다. 심지어는 광역단체장 1명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원대로 해라. 그리고 민주성, 투명성, 공개성 확보해라. 그래야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당 대표로서 분명한 입장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도 당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겁니다. 저희들도 국민들로 당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정청래 당 대표한테 분명히 요구합니다. 당원대로.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이미 MBS나 갤럽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그 이유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조국 혁신당이랑 합당을 하려는지, 왜 손아부당은 안 되는지, 왜 조국만 되는지, 왜 송영기는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해달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번만 말씀하시죠. 네. 아니, 그거는 문건을 공개하고 안 하고는 이미 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내용이 이 문건을 공개를 안 하면 어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건을 당연히 있다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작성한 적이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파기하면 더 이상한 거니까 당연히 공개할 거고요. 사실 문건을 공개하는 게 관건이 아니고 지금은 이 문건을 누가 언제 왜 작성했냐 하는 것이고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주 초기 단계의 전략적 실익에 대한 검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실무적으로 이미 합당이 결정된 다음에 사실은 자리와 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전략적 검토를 해서 조국당이 지금 이러이러한 위치에 있고 민주당이 이러이러한 위치에 있는데 여론조사 검토를 한다든가 앞으로 여론조사를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뭐 중도층은 어떻게 되고 진보층은 어떻게 되고 뭐 지역적으로 어떤 실익들이 있고 이런 검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검토라면 그거는 저희하고 같이 상의해서 검토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그야말로 자리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탈당자와 징계자에 대한 특례정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지역 곳곳에서 지금 후보들 지금 선거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한테 출마자들한테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누구랑 어떻게 보고가 돼서 어떤 내용이 합의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매우 심각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는 전혀 이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런 얘기는 이미 그럼 다 결정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누가
이걸 결정합니까? 누가?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아니,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거는 최고위원회의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문제가 아니죠.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런데 그 단계까지 지금 이 논쟁을 계속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그래서 끝장을 보자는 겁니까? 그럼 당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합당 같은 거는 모두가 박수를 치고 정말 우리한테 다 도움이 되고 서로 좋고 꼭 해야 된다라고 대다수가 생각해서 박수 치는 가운데서 해도 선거 앞두고 여러 문제들이 생겨서 문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사례들이. 근데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처음부터 제안도 자기 마음대로 하더니 계속 자기 마음대로 지금 실무적인 어떤 결정까지 자기 마음대로 혹시 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럼 보고를 진짜 안 받았다면 그럼 이런 것을 도대체 어떤 단위에서 누가 논의하고 상대하고 지금 얘기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안을 짰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마음대로 이 안을 짠 실질적인 어떤 의사결정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리 초안이라 해도. 예, 지금 우리 기자님 네. 말씀하신 부분은 최고위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공식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논의도 안 했어요.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들이 심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 절차가 자꾸 헷갈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제안 자체가 그냥 혼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안하시기 전까지 최고위와 기본적인 어떤 당의 의사결정 주체들과의 논의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이러면 어떨까라고 최고위원들하고 그다음에 당의 뭐 의원들이나 뭐 무슨 당무이나 이런 차원에서의 기초적인 논의가 먼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논의를 해서 만약에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봅시다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검토해 봅시다라고 결정한 다음에 의견 수렴을 거치는 거예요. 그것도 제안하기 전에 거쳐야 돼요. 내부에서 의견 수렴하는 걸. 그래서 의견 수렴이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왜냐하면 상대한테 제안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법률적 행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사실은 논의, 그 다음에 논의에 대해서 의견 수렴 결정, 그 다음에 의견 수렴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다시 의견 수렴, 그게 다 끝나고 전략적 검토 다 끝나고 이제 제안을 하면 거의 사실상은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태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협상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된 거. 자, 네. 자, 저기 개인적 제안 클로즈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해.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